그 출산하고 난 이후에 건망증이 좀 많이 심해진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가끔은 물건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네, 갑자기 그리고 또 가끔 또 바지랑 양말을 뒤섞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건망증이 점점점 심해져 가는 거를 또 느낍니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년기 이후, 폐경 이후에 이제 건망증이 많이 오신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느끼시는데 요게 또 이제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네.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사실은 기억력의 증진에 또 효과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폐경기 때가 되어서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다 보니 자꾸 이제 건망증이 자꾸 생기는 그렇게 중년기에 그렇게 많이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요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되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요. 평소에 이제 에스트로겐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먹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에스트로겐을 좀 증진하고 생리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한약을 좀 많이 먹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최희원 원장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혹시 아침밥 드신가요? 전 솔직히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어요. 네. 어떠신가요? 저도 한 바나나나 이런 거 간단하게 네. 챙겨 먹는데 밥을 챙겨 먹지 못해요. 네, 아침밥을 먹는 게 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에 먹은 그 혈당이 뇌에 들어가서 그 뇌에 영양 공급을 해주게 되면 아침에도 굉장히 집중력이 좋게 되고 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밥을 먹는 그런 특히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아침밥을 먹는 게 굉장히 또 좋은 그 습관이 하나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휴대폰이에요. SNS 같은 이런 휴대폰을 계속 보는 그런 그 앱을 많이 쓰시게 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반짝반짝하는 그런 화면을 계속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그 화면을 자꾸 보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 그 규칙적이지 않게 특히 잘밤에 자기 전에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SNS나 또는 그런 휴대폰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게 또 뇌를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게 하고 너무나 활성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휴식을 못 취한 뇌가 점점점 뇌세포가 이제 안 좋아지게 되죠. 실제로 뇌는 40세 이후부터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다른 장기의 이제 세포들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죽은 세포와 그 다음에 또 다시 생성되는 세포가 서로 균형을 맞춰서 우리 장기를 이루어진다면 뇌세포의 경우에는 태어날 때 이제 평생 사용할 세포를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40세 이후부터 10년에 5%씩 줄어들게 돼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36만 개, 그 다음에 1년에는 약 한 5억 개씩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나이가 들면서 뇌 부피가 자꾸 줄어들게 되고요. 부피가 줄어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매라던가 파킨슨병이라던가 소뇌위축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뇌에 관련된 질병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피곤하지 않게 푹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제 밤에 주무시기 전에는 휴대폰을 잘 하지 않고 이제 잠을 푹 주무시게 중간에 잘 깨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최근 들어서 난청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쵸. 어느 정도의 환자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최혜원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노인성 난청은요, 의외로 굉장히 환자가 많습니다. 네. 국내에서만 약 170만 명의 오. 네, 환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난청으로 따지면 또 더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이어폰 같은 거를 많이 끼시다 보니까 젊은 분들에게서도 난청이 발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노인성 난청 인구 비율은 약 65세에서 75세에서 약 25에서 40%의 사람들이 난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나이가 들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병적으로 난청이 있어서 가족들이 하는 말을 잘 못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왜 잘 못 들으시지 하면서 저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그 환자분이 계시다면 이제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75세 이상에서는요. 약 38%에서 많을 때는 70% 정도까지도 난청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레인지가 넓은데요. 75세 이상은 거의 50%인가 이 두 명 중에 한 분은 난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귀 건강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난청이 생기지 않도록 잘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혹시 노인성 난청이 아닐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최현 원장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요. 전화를 할 때 자꾸 되묻게 되고 네.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러고 소리를 자꾸 키워보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전화 통화가 우선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혹시 내가 난청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이 시끄러우면 또 이 난청 환자들은 더더욱 못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곳에서 대화하는 게 좀 힘들다던가 또 2명, 3명, 여러 명이 얘기를 할 때 이제 귀를 조금 더 기울여야 더 잘 들린다던가 또 이제 잘 안 들리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도 또 웅얼웅얼해져요. 그래서 자꾸 웅얼웅얼 거리게 말하지 말라 달라고 요청을 받는다던가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이제 잘못 듣고 잘못 이해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자나 어린아이는 남자분들보다 목소리가 조금 톤이 높고 가늘다 보니까 이런 목소리가 또 참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TV 소리를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볼륨을 자꾸 놀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왜 이렇게 TV 소리가 크냐 줄여달라 이런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뭔가 메아리처럼 쿵 하고 울리는 소리, 으르렁 으르렁 하는 그런 소리 아니면은 이제 이명이 나타날 때처럼 쉬쉬쉿 하는 이런 소리들이 이제 많이 들리고 또 특정한 경우에는 다른 건 다 잘 안 들리는데 뭐 방문을 꽝 닫는 소리라든가 이런 특정한 소리만 갑자기 너무 크게 들려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신다면 나도 혹시 노인성 난청이 아닐까라고 이제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재발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생활 관리도 굉장히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최영 원장님,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난청의 경우에 귀 속의 청각세포의 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청각세포의 노화를 좀 막아주는 게 이 어떤 난청을 예방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청각세포의 노화를 막으려면 이 청각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혈관의 혈액순환이 우선 잘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의 순환을 방해하는 질환이나 또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을 때에는 이 난청이 잘 예방되지 않고 더 심하게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뇌출혈이나 뇌경색, 그다음에 심근경색,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이런 이제 노인성 질환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난청이 더 빨리 많이 자주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질환에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 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을 좀 기울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과 금주 또한 굉장히 큰 예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을 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음주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 금연은 혈관의 그 굵기를 자꾸 쭉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청각세포의 영양 공급이 자꾸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특징적으로 좀 많이 나는 곳에서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소리가 계속적으로 막 큰 소리가 나는 곳에서 일을 하신다던가 그 뭐 길가에서 이제 뭐 빵빵하는 그런 큰 소리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하신다면은 조금 필요하실 때에 이제 소음을 줄여줄 수 있는 귀마개 같은 거를 좀 착용을 하셔서 청각세포가 너무 필요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던가 좋은 음식을 드신다던가 하는 건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우선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은 혈액순환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맘때쯤이면은 많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빠른 치료가 동반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최영 원장님, 만약에 빠른 치료가 동반되지 않아서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후유증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까 말한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마비 증상이 100% 다 풀리지 않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후유증입니다. 특히 이제 안면마비가 오셨을 초기에 3단계 또는 5단계 정도로 이제 안면마비를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혀나 귀에 있는 그 맛을 느끼는 감각이나 청각신경까지의 이상이 있다면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제 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미각이나 또는 청각에 문제가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치료를 아까 남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가셔서 침을 맞는다든지 이런 식의 치료가 또 필요합니다. 또 다른 후유증의 경우에는요. 평소에는 이제 가만히 있을 때는 양쪽 얼굴이 대칭인데 뭔가 이제 씹으려고 한다거나 눈을 억지로 깜빡거린다고 할 때 눈하고 코 옆이 같이 실룩거린다거나 또는 입 주변과 눈가의 근육이 같이 움직이는 이런 이제 협조 운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눈만 움직이고 싶은데 생각하지 않은 입까지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굉장히 꾸준히 오랜 기간 침 치료와 약 치료를 하신다면 이제 충분히 이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서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분리가 안 되고 한꺼번에 같이 신호가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전침을 꾸준히 맞으시고 침 치료를 하신다면 회복되실 수 있으니까 오래된 2, 3년 되신 분이더라도 이제 지금이라도 나가셔서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